9번. 39번. 39번. 이거는 또 한글 먼저. 물질의 상태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지구 표면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되는데 그곳에서는 압력이 균일하게 낮고 온도의 변화가 물질의 상태를 고체에서 액체 그리고 기체로 변화시킨다. 자, 물질의 상태가 뭐예요? 액체가 얼리면 얼어지고 얼음이 오히려 또 열을 가하면 녹고 이런 거잖아. 그치? 그거에 대한 우리의 직관. 그게 뭐야? 우리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지구 표면에서, 지구 표면의 경험에서 비롯되는데 이게 또 뭔 말이야? 우리가 지구 표면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구의 코어에 살고 있나요? 지구의 핵에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지? 지구 표면에 살고 있잖아. 그곳에서는 압력이 어느 정도는 균일해요. 우리가 뭐 압력이 엄청나게 균일하지 않으면 선생님 등산 못 다녀요. 그렇지 않아? 막 압력이 막 산이랑 그냥 일반적인 이 거리랑 압력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 그럼 선생님 못 다녀. 위험해서. 그치? 근데 균일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그래서 물질이 바뀌는 거를 온도 변화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했지? 압력을 잘 못 느끼니까. 따라서 녹는 현상이나 끓는 현상, 그리고 혹은 플라스마스의 생성을 떠올릴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것이 온도의 상승을 반영했다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압력을 잘 못 느끼니까요. 여기서 플라즈마라는 건 뭐냐면요. 초고온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어떠한 용어야. 굳이 니네가 이거 이해할 필요 없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고체나 액체, 근데 약간 기체도 아닌 것이 제4의 물질 상태거든요. 어쨌든 플라즈마나 액체나 고체가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온도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래서 온도가 상태 변화의 원인이구나라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향, 그게 뭐래 얘들아? 편향이래.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편향은 우리가 매우 일정한 압력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압력이 너무 일정하고 비슷하니까 압력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게 편향이지. 그냥 무조건 온도 때문에 그렇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편향이다 이거야. 작은 압력 변화들, 예를 들어 물속이나 높은 산에 있을 때 경험하는 것들조차 우리의 신진대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실은 압력도 아주 작은 압력도 우리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왜 비행기 타면 귀 막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향 주잖아. 그치?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압력의 변화는 지구 환경 전체의 압력에 비하면 미미하다 이거야. 자, 편향, 지구 표면이라는 압력이 겨우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편향이 생긴 거고, 압력,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높은 산은 압력이 떨어져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약간 이렇게 숨이 덜 떠긴다던가, 치악산 말고 K2, 네팔에 있는 K2 가잖아. 그러면 막 고산병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막 쓰러지고 그래. K2에 있나봐. 지윤이 지금 쓰러질라 그래. 지윤이 K2에 거기 너 혼자 그쪽 K2니. 이해했지? 근데 그래봤자 우린 지구 표면에 살고 있잖아. 지구 전체를 생각해보면 그 압력이 그래도 미미하다 이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압력은 위에 쌓인 물질의 무게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압력은 깊이에 따라 급격히 증가해. 1마일 두께의 암석의 무게가 만들어내는 압력을 한번 상상해봐. 계속 여기 위에다가 무거운 걸 쌓았을 때 밑에 있을 때 압력을 상상해봐라 이거예요. 우리 막 압사당한다 그러잖아. 그치? 이러한 이유로 행성의 압박 범위는 거대해서 우주에서의 사실상 영인 압력에서부터 행성 내부의 수백만 기압까지가 있다. 자, 지구 표면에서 너네는 잘 못 느끼겠지만 압력이라는 것을 우주라는 개념을 갔을 때는 압력이 0에서 수백만 기압까지 다양해. 사실은 압력도 그렇게 다양하고 영향이 클 수 있는데 너네만 못 느끼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해했죠?
자, 땅 위에서 압력은요, 그렇게 미미하단 말이에요. 근데 땅속 깊이는 압력이 커요. 근데 우리는 땅속 깊이 살지 않으니까 못 느낀다. 우주나 행성, 압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게 압력이 겁나 많은 것도 존재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압력은 너무 좁은 범위라서 전체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온도 때문에만 그렇구나라고 착각한다 이거예요. 지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이 지문이? 자, 이거 써주세요. 어휘적절성, 내용 일치, 불일치, 글의 순서, 그다음에 뭐 무관 문장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써놨습니다. 그래도 써놨습니다. 목표는 5지문인데 모의고사. 근데 앞에서 부교재를 했기 때문에 내일 하면 되니까 또 내일은 20번대라서 내일 10시에 오는 거 맞죠? 10시에 올 수 있겠어요? 너네가 선택한 10시야. 올 수 있죠? 우리 그럼 여기서 자고 가. 못 올 것 같으면 여기서 자고 가. 내가 야식 제공해줄게. 못 올 것 같으면 지금 여기서 자고 가세요. 난 잠원 많아. 선생님 저 내일 10시까지 못 올 것 같은데요. 그럼 자고 가세요. 난 잠깐 이거 끝나고 운동 갔다 올 테니까 자습하고 있던지. 자, 자 시작할게요. 우리의 직관. 뭐에 대한 물질 상태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근데 come from 어디로부터 비롯됐냐? comes from 우리의 경험, 지구 표면에 있는 경험으로부터 당연히 비롯됐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우리가 뭐 알 수 있어요? 지구 표면에만 사는데, 그치? 근데 지구 표면은 표면인데 어떤 표면인지 관계 부사가 꾸며주죠. 압력이 유니폼리해, 균일하게 낮고, 그치? 온도의 variation, 그 변화가 야기시킴 온도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져. 변화의 원인이 되어져. 이러한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고체 뭐가? 미안해요. 균일하게. 여기야 여기. 고체 벌써 여기까지 왔어 얘들아. 고체나 액체, 가스의 물질의 상태 안에서의 변화가 원인이 된다. 온도의 변화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구 표면에 살고 있다. 이해했어? 이거 아까 한글로 다 봤잖아. 인이치. 그 다음에 관계부사의 that. 여기 뒤에 in 붙으면 안 되는 거 알죠? in 없는 that. 그치? 그러므로 뭐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뭐에 대해서 생각할까? 녹는 거, 끓는 거 또는 플라즈마의 크리에이션 만들어짐 그 생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추측합니다. 여기 대시 생략됐죠? 뭐라고 추측해요? 그것이 반영한다. 온도의 증가에 의해서 반영되어졌다고 생각을 한다. 온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대절이죠. 근데 이게 뭐래요? 이러한 평향이라는 거지. 이건 평향. 드디어 이것은 순서 배열. 여기서 끊을 수 있겠다. 그죠? 여기서 끊을 수 있죠. 문제가 나오면 A, B, C 뭐 이렇게 할 때. 이러한 편향이 뭐예요? 온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러한 편향. 그치? 이것은 어떤 팩트로부터 왔어. 그런 생각들이. 이거 동격이잖아요?
the fact that 이거 동격이라서 이거 위치 안 돼요. 당연히 what도 안 되지. 우리가 살고 있어. 매우 지속적인 압력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이 정도면 굉장히 매우 지속적인 압력 환경이에요. 게다가 너네 집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지속적이니? 어. 심지어 작은 변화, 압력의 작은 변화. 예를 들면, 우리가 경험하는, 뭐 할 때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 여기서 관계대명사예요,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나 위치 생략.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근데 언제 경험해요? 물속이나 높은 산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것도 이렇게 묶인 거지. 그런 것들 어때서 주어요, 그지?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가질 수 있어.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는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얘가 이 벗이 여기잖아. 벗 이거 5번 여기 들어. 여기서 한번 또 나눠집니다. 어디야? 여기. 이렇게 묶일 수 있죠, 또. 그러니까 A, B 하고 여기 이거 5번 들어갈 거잖아, 이 자리에.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 순서별 4개 딱 줘. 너무나 딱 좋고. 그래, 순서별 너무나 딱 좋소. 너무나,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근데 애초에 문장 삽입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래, 순서 내용이 딱딱 좋습니다. but. 하지만 압력의 변화. 우리가 경험하는 압력의 변화는 못간데 생략됐죠? 굳이 안 쓸게요. 우리가 경험하는 압력의 변화가 너무나 사소해. 이 동사가 아니고 이건 주격보어지. 너무나 사소하죠. 뭐랑 비교했어? 과분구. 그치? 어떤 압력의 범위. 근데 어떤 압력의 범위? 전체적인 planetary environment. 그런 천체 환경. 전체적인 그런 행성적인 환경, 그러니까 지구 전체 행성적인 환경에 비해서는 그런 범위의 압력에 비교되어졌을 때는 굉장히 사소하다. 이해했죠? 과분구. 아닌지 모르지. 비교되어지는 거니까. 나 진짜 이 지문을 분석하면서 또 이렇게 하니까 쉽긴 한데 내가 막상 분석해서 또 말하면 쉽긴 한데 나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면 이게 확 이해가 되니까 나한테는 쉬운데 그냥 학생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맞추겠냐고. 진짜 유난이야 진짜. 그렇잖아? 얘는요 내용을 다 이해해서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 그 압력은 막 이런 식으로 관사 이런 걸로. 그러니까 잠깐 수능 정시 수업을 하자면 이거는 힌트로 맞춰야지 뭐 이거 이해해서 맞추겠니? 그죠? 이거 이해해서 맞추겠냐고. 아무튼 압력이 컨트롤 되어져요. 위에 쌓인 물질의 무게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여러분 이 센스는 현재 완료 시제랑 안 나오면 이래로로 안 쓰여요. 때문에야. 완료 시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위에 쌓인 물질의 무게로 컨트롤 되어지기 때문에 압력은 증가해요. 빠르게. 그런 깊이와 함께.
상상해봐. 명령문이네. 동사가 톡 튀어나왔으니까. 압력. 근데 어떤 압력? 발생되어진 압력. 어차피 앞에 동사 나왔잖아. 그런 무게. 바위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압력을 상상해봐. 이 얘기죠. 근데 어마일이니까 1마일 두께. 상상해보면 뭐 압력이 높겠지.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횡성의 압력의 범위는 굉장히 거대하다. 엄청난 거대한. 그 다음에 이거는 from A to B가 나왔네. A에서 B까지. 사실상 제로의 압력에서 수백만 압력까지 있다. 뭐 이 얘기지? 사실상 수백만 압력이죠. 행성 내부 안에, 그치? 사실상 어딨어? 제로에서 수백만 압력까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낀다. 이런 얘기겠죠. 행성 내부의 압력은 사실상 제로에서 수백만까지다. 이거고. 얘는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38번 뭐 뒤로 갈게요. 얘는 안 어려워, 얘들아. 바로 갈 거고, 얘는 한 문장 요약. 한 문장 요약하는 문제 알죠? 밑에 네모칸 있고. 나비. 저 쳐다본다. 나비야? 자, 있어요. 몇몇의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있다. 참여자들이. 근데 make believe는 가상 역할 놀이야. 참여자들이 가상놀이 역할에 있는 참여자들이 소통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뭐에 대해서 가상의 세계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얘는요 뒤에 완전 안 해. 얘는 관계부사절이에요. 이거 우리 관계부사의 대용 대신 나온 거야. 맞지? 그러면 이거 이니치로 바꿨을 수 있죠? 올 수 없는 거 the way how는 나란히 올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수업 중. 나란히 올 수가 없고, 때때로 이러한 메시지는 발산되어집니다. 수동태.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로 발산되어지는데 전체 참가의 결과로 발산되어진다. 가상의 세계에서.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뜻이야. 이거 한 다음에 정리해줄게. 뭔 소린지.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말해지거나 되어지는. 이거 과거분사 구문이에요. 나 방해하는 요소가 많네요. 전화도 오고. play. 그런 놀이에 의해서 said, 말해지고 되어지는 어떤 것은. 근데 뭐 하는 동안에 캐릭터들 안에서 communicate, 소통하는 동안에 몇몇의 것들이. 근데 또 어떤 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묶였어? 헷갈리게. 요렇게. 그러한 세계의
세계가 허구라는 몇몇의 것들을 소통 캐릭터들이 소통하는 동안에 굉장히 이렇게 이거 이렇게 했고 이거 이렇게 됐고 과분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이거 몇 번이에요? 이거 2번이죠. 갑자기 헷갈리네. 때로는 이러한 메시지가 가상의 세계에서 완전하게 참여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발생해. 즉 참가자가 역할에 충실한 채로 말하거나 행동한 것이 그 세계에 대한 가상의 것들을 전달한다. 자, 보세요. 몇몇의 방식이 있죠? 참가자들이 가상놀이 역할 안에서 소통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상 세계에 대해서 누구랑 소통해요? 다른 참가자들이랑 소통하는 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얘네랑 소통하는 방식이 있는데 때때로 이러한 메시지, 그러한 소통하는 방식이 있다 했잖아요. 이러한 방식이 발산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로 발생되어지는데 거기에 full participation, 정말 full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가상세계, 이게 뭔 말이야? 소통을 가상놀이 하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놀이 할 거야. 내가 아빠하고 수민이가 엄마하고 지윤이가 딸애 이랬을 때 거기에 막 몰입해. 그 몰입하는 완전한 참여만으로도 결과가 된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러한 메시지가 발산되어지는. 이해했어? 갑자기 가상놀이 하기로 했어. 얘들아 밥 먹어라. 내가 완전 몰입해서 이러면 나 엄마니까 내가 요리하고 있을 테니까 너네가 와서 카카 갖다 와서 밥 먹는 척해? 이런 소통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해됐죠 이제? 이제 이해됐죠? 얘도 또 쉽지 않네. 예를 들면 어떤 것 말해지거나 되어지는 것, 연극에 의해서 말해지거나 되어지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라는 거예요. 연극 안에서 말해지고 행동하는 거. 밥 먹어라 말해주고 행동하는 거잖아. 이게 정말 몰입하면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말 안 해도. 이해했지? 그래서 그러한 가상의 세계의 그런 것들. 근데 어떤 거? 가상의 것들. 가상의 세계에서 몇몇의 가상의 것들이 캐릭터 안에서 소통되어지면서, 이거는 반면애가 아니네. 뭐 하면서. 응. 그러면서 더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있다? 근데 어떤 아이예요? 뭐뭐 한 채 하는 한분구죠? 피터팬인 척. 피터팬인 척 하는 아이는 아마 이해할 거고, 플라스틱 이해해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딱 쥔다, 이거는. 원래, 쥘 거야. 그리고 꺼낼 거다, 플라스틱 나이프를. 착! 칼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피터팬 아이가 숨을 헐떡이면 이거 갭스구나. 미안. 쥐다인 줄 알았어. 그랩스인 줄 알았어. 숨을 헐떡이다. 숨을 헐떡이면서 플라스틱으로 탁 꺼내. 이제 얘는 이제 몰입한 거지. 이것은 might be sufficient. 아마 충분할 거다. 소통하는 충분할 거야. 몰입했잖아요. 데리아를 그 가상의 피터팬의 적들 중에 한 명. 예를 들면 후쿠 선장이 다가오고 있다 는 것을 말하기에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해했어? 후쿠 선장이 다가오고 있다를 말하기에 충분하다. 그 칼을 숨을 헐떡이면서 막 빼드는 것 자체가, 이건 충분하지.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그쵸? 그래서 대절이 나왔고, 이 소통에 대한 목적으로 이제 대절이 나왔죠. 가상에서 피터팬의
예를 들면 이거지.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 대절이 또 이렇게 끝났죠. 그치? 후쿠 선장이 피터팬의 적들 중 한 명 후쿠 선장이 오고 있다는 소통하기에 충분하다. 뭐가? 칼 빼는 그런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치? At this time. 이런 때에 그 참여자들이 종종 근데 come out of는요. 뭐뭇에 벗어나다. 여기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근데 at least 적어도 부분적으로 벗어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종종 캐릭터에서 그러니까 몰입했잖아. 근데 벗어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부사정법의 목적이죠. 다른 참가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려고. 근데 어떤 정보?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려고 잠깐 멈출 때가 있다 이거야. 대신에 위치 생략됐죠. 예를 들어 왜 자꾸 잠깐 왜 자주 좀 멈추냐. 예를 들어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중요할 수 있지. 뭐가? 진주어가 피하는 거. 혼돈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연기하고 있는지 어떤 캐릭터를. No, you are Captain Hook. I'm a Peter Pan. 이게 뭔 말이야? 막 몰입하고 있었다? 근데 잠깐 내가 피터팬이 야 잠깐 너는 후쿠 선장이잖아. 내가 피터팬이고 다시 해 다시. 어떠한 정보. 야 피터팬이 이거 하는 거고 후쿠가 이거 하는 거잖아. 너 잠깐 이거 아니야. 잠깐 끊어. 잠깐 타임 이러는 거야. 이해했어?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했죠? 이건 끝났고. 고양이 오늘따라 엄청 방해. 고양이. 왜냐면 내가 오늘 원래 저기 10시 수업이 없거든. 그니까 쟤는 내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지금 있으니까 지금 쟤 되게 똑똑하다 고양이들. 고양이들 너네 중문 닫고 나가잖아? 너네 나가자마자 바로 나와. 현관문 닫히자마자. 근데 쟤는 내가 몇 시에 끝나는지 아는 거야. 오늘 사실 내가 이게 수업이 늘어난 거잖아. 너네 이거 모고해 주려고.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저러는 거야. 이상하다. 끝날 시간이 됐는데 막 이러는 거야 지금 제가. 아무튼 그렇고. 자 37번. 얘는요 조금 어렵습니다. 얘도. 한글 먼저 볼게요. 조금 어려우니까. 언어를 비교하려면 모든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떤 언어를 비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랑 국어를 우리나라 말을 비교를 할 거면 모든 언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부터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비교하려면. 그러니까 뭐야. 어머니나 아버지는 모든 언어에 다 있는 말이잖아. 이거를 비교하라 이거예요. 이러한 수어 표시나 단어를 비교하라 이거예요. 제대로 비교할 거면. 있는 것끼리 비교해라 이거예요. 이해했죠? 만약 이 범주에 아들, 할머니, 이모, 형부, 사촌과 같은 다른 가족 관계를 추가하면 우리는 친족의 체계의 범주를 정의하게 된다.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언어 체계가 어떻게 될 건지 비교할 건데 거기에 다른 이제 아들, 할머니 이런 언어들도 이렇게 집어넣어 봤어. 이 나라 언어에는 막 고모, 이모 막 다 따로 있어. 외삼촌, 그다음에 뭐 작은아버지 막 다 분류돼 있어. 여기는 친족의 체계가 이렇게 돼 있고 가족에 대한 개념에 대한 그런 게 이 나라 문화권에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알 수 있죠. 이해했어? 친족의 체계에 대한 비교 유형적 연구는 환장해. 비교 유형학적 연구 뭐예요? 사실 쉬운 거야. 비교하여 공통 패턴을 찾는 연구. 비교하면서 공통 패턴을 찾으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 언어를 비교할 거면 공통 패턴을 찾으라 했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꼽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이 없는 나라가 어딨어요. 그치? 아무튼 그런 비교 유형학적 연구는 언어들이 전부가 아닌 일부의 가족관계에 대한 명칭만 가지고 있다는 걸 밝혀냈다. 이게 뭐야? 고모? 이모? 다 있는 나라 아닌 나라도 있어.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는 외가랑 친가랑 다 구별하죠. 그지? 근데 그게 아닌 나라도 있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특정 친족 관계가 명칭을 가질 확률은 해당 언어의 다른 친족 용어들에 기반해 예측 가능하다. 자, 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얘가 무슨 말이냐? 일단은 여기 아까 이거는 쉬웠죠? 모든 언어가 가족관계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5번이 어려워요. 어떤 가족관계의 단어 유무는
그 언어의 다른 친족어를 보면 예측 가능해. 어느 정도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죠. 부모 세대 관계에 세밀한 구분의 언어가 있어. 그치? 엄마, 아빠, 시어머니, 시아버지 막 세밀하죠. 그치? 그러면 조부모 세대나 혼인 관계에도 되게 세밀하게 구분이 돼 있을 거야. 그 나라의 가족 언어는 어느 정도 규칙이 있다 이거야. 이해했어? 어. 그래서 예를 들어 모든 언어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핵심 친족 용어들이 있죠. 반면에 덜 중심적인 친족 범주 구성원에 대한 용어는 종종 핵심 용어를 기반으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시어머니나 의붓아버지 의붓아버지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어머니, 친정엄마, 시엄마 다 있지. 근데 영어는 안 그래. mother-in-law 하면 땡이에요. 이해했죠? 어. 시어머니도 그리고 새엄마랑 시어머니랑 똑같아. mother-in-law예요. 법으로 엮인 엄마. 이해했죠? 그게 세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가족 중심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전 세계 언어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어떤 친족 관계가 일반적으로 핵심어의 체계로 표현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핵심어의 체계를 변형하여 표현되는지를 물을 수 있다. 이해했지? 자, 만약에 우리가 더해요. 다른 가족 관계를 이런 뭐지? 여기서부터 주어진이니까 여기서부터 해야지. 자, 그 전에 주요제, 주제, 주만 썼어요. 주제, 요지 제목. 너네도 그냥 주요제라고 쓰세요. 내용, 일치, 불일치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가 뭐 할 예정이야? 비교할 예정이다? 언어를? 그러면 하옥부된 목적어로 투부정사 나올 수 있어요. 삼형식일 때. 그리고 원형도 나올 수 있다. 그냥 start 나와도 상관없어. 원형 나와도 돼. 원형 부정사 나와도 돼. 그것은 도움을 줍니다. 시작하는데. 어떤 것을 시작하는데? 이거 삽입 들어갔어요. 우리 삽입. 그리고 얘는 못간대예요. 못간대 안에 삽입 들어갔어. 못간대. 너가 확신하는 어떤 것인데 너가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든 언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어떤 것과 함께 시작해라. 그게 아버지 어머니였죠? 그치? Take for example sign 그런 이제 예를 수어나 말을 예를 들면 mother나 father로 시작을 해라. 비교할 거면 이해했지? 그래서 만약에 너가 더할 거다 다른 가족 관계를 이러한 카테고리에 더해요. 이제 mother랑 father를 비교하기로 했는데 카테고리를 한번 더 더해봐. 다른 언어에도 매제, 막 처제 카테고리 더 더해봐. 없는 나라가 이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비교가 되는 거지. 일단은 아들, grandma, adult, 그다음에 brother-in-law, cousin 이걸 비교해봐. 우리는 막 외가 사촌, 이웃 사촌, 이웃 사촌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다 있잖아. 그걸 조금씩 추가해봐. 그러면 너는 정의 내릴 수 있어. 카테고리 친족 어휘 체계. 이게 막 추가를 해봤더니 이 나라는 이게 없네라고 끊기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너는 친족 어휘 체계의 카테고리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쵸? 비교적인 유형학적 연구에서 비교 유형학 연구죠. 아까 여기서 설명한 거 비교 유형학 연구 이거 원래 유형학적이라는 건데 그냥 여기서 비교 유형학 연구라고 할게요. 이거는 친족 어휘 체계에 대한 비교 유형학 연구는 발견해왔죠. 현재 완료. 데디아를 발견해왔죠. 목적어. 언어가 가지고 있어. 표시 라벨을 가지고 있죠. 어떤 라벨? 몇몇 개 for some but not
몇몇은 있지만 하지만 모든 가족 관계가 다 있는 것은 아닌 어느 나라에는 있지만 어느 나라에는 없는 그거를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치? 그리고 그 가능성. 근데 어떤 가능성? 특정한 친족 관계가 해서 라벨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가능성은 specific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네. 동격이네요. 완전한 절이 나오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잖아. 그치? 어쨌든 동격이 나왔고 이게 주어, 이거 동사죠? 그 가능성이 예측 가능합니다. 뭐에 기반해서 예측 가능합니까? 다른 친족 언어. 어떤 다른 언어에서의 다른 친족 용어를 기반해서 예측 가능하죠? 예를 들어 모든 언어는 가지고 있죠. 코어 세트, 친족 용어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 같은 거는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반면에 어떤 용어? 덜 중심적인 카테고리 멤버에 대한 용어는 종종 builds up 수동태입니다. pp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쓰면 헷갈리죠? 그냥 pp 쓸게요. bpp 이거 동사. 아이고. 구성되어집니다. 코어 영어로부터 덜 구성되어집니다. 뭐와 같이 mother-in-law and stepfather 이렇게 한국어보다 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족 카테고리가. 만약에 너가 비교해 언어를 전 세계를 통해 만약에 너가 비교를 해본다면 그 다음에 주절 우리는 can ask 물어볼 수 있어요. 이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간접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간접 의문문이 나왔는데요. 두 개가 묶였네요. 이렇게 얘는 관계대명사 왓절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이에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인지 어떻게 하냐면 해석이 뭐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해석되면 간접 의문문입니다. 형태는 똑같아 사실. 관계대명사 what이랑 간접 의문문 what이 나오는 건 형태는 똑같은데 해석이 뭐뭐한 것으로 해석되면은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이고 무엇으로 해석되면 간접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무엇이나 어떤 이렇게 해석되면 무엇의 그 친족 관계가 그러니까 어떤 친족 관계가 전형적으로 표현되었는지 그쵸? 중심 어휘 체계에서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언어에 어떻게 어디까지 가족을 지칭하는 말이 있는지 그리고 뒤에 봐봐. 어떤 가족 어떤 관계가 표현되었는지 변형되어서 코어한 언어 체계에서 표현되었는지를 보면 너는 그런 거를 물어보면 너는 물어볼 수 있어 우리가. 그치? 너가 전 세계를 통해서 만약에 언어를 비교하려면 너는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뭐라고? 이거랑 이거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친족 관계가 전형적으로 어떤 코어한 어휘 체계로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코어한 어휘 체계에서 어떻게 변형된 관계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얼마나 이 나라는 세밀하게 가족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언어를 비교하면서 여기는 뭐 가족 중심 나라구나 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지윤아 졸면 안 돼. 지금 들어야 돼. 이거 다 어려운데. 얘들아 이거 쉽습니다. 이제 이거만 하면 땡이야. 힘을 내요. 주요제 내용 일치불일치 나올 겁니다. 네.
이거 쉬워요. 빨리 할게요. 쉬우니까.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발전. 근데 뭐에 대한 출현? 에, 이거 뭐야? 해방 아니야? 해방. 아,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싶은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잖아, 그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해방. 재밌는 얘기 많은데 해방과 확장. 응. 미학적. 그냥 여기까지 뭐 경험은 알겠지만 그래도 미학적 경험. 자, 미학적 경험에 대한 해방과 확장의 출현의 발전은 잘 알려진 발전은 이거죠? 예, 동사 여기 있어요. 묶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 이거 투부정사, 형용사. 발전은 미학, 일상에서의 미학이다. 자, 미학.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의 해방. 꼭 철학적이고만 전통적이고 이런 거에서의 해방은 일상에서도 즐길 수 있다. 일상에서의 미학으로 인해서 해방됐다 이거야. 이해해? 무슨 말인지? 이제 읽을수록 점점 더 이해할 거야. 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머, 세모예요. 세모 그리세요? There is 있어요. 그다음에 flowering of는 뭐뭐 활발한, 뭐뭐의 활발한. 현재로서 활발한. work는 여기서 연구로 쓰였어요. 일상에서의 미학의 연구에 활발한 것이 있어요. presently 여기서 뭐로 해석됐을까? 내가 이거 현재로서가 그냥 현재랍니다. 현재로서가 뭐지? 라고 했는데 현재에 활발한 연구가 있어요. 미학적 만족감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디너리, 일상적인 물체, 어떤 오브젝트에서, 그 다음에 사건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이 가져왔어요. 길게 인지되어 왔다. has long been recognized. 모임에도 불구하고 격화시키고 무시됐단 말이죠. 어떤 거 철학적인 이론에서는 나도 막 글씨를 막 개발사발 쓰네. 만연한 지배적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학적인 만족감.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그런 어브젝트나 사건 안에서도 미학적 만족감의 가능성이 인지되어져 왔어. 이제는 일상에서도 미학적인 거 충분히 즐길 수 있어. 우리 일상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인지되어져 왔단 말이에요. 모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철학전 그런 전통 이론들이 그런 걸 자꾸 격화시키고 무시. 야, 무슨 힙합이 예술이야. 클래식이 예술이지. 야, 무슨 스트릿 댄스가 무슨 예술이야. 발레가 예술이지. 이렇게 무시해왔지만, 그치? 그래도 인지되어 왔다. 이제는 일상도 예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지되어 왔다. 이해했죠? 널리 가치 있게 여겨지면서 시인에 의해서. 이거 시인. 특히 어떤 시인? 이거 시인 로맨틱 시. 그리고 어떤 아시아 전통의 것들에서 그렇게 인지되었다는 거야. 일상도 미학이 될 수 있다. 미학적인 것들은 상황에서의 미학적인 것들은 또한
또한 인지되어져 왔어요. 또 누구에 의해서 이번에는 소설가들에 의해서도. 그것은 아마 가장 적절한 것일 거야. 가주어진 조금은 모임에도 중간에 또 모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긴 했죠. 그것이 찾아요. 그것의 contemporary 현대적인 현대의 지적인 어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지적인 기원에서 찾아진다 이거예요. 그런 가장 적절한 예시가 존이라는 사람의 이러한 책 이름이야. 여기서 일상도 미학적인 거야 라는 것이 찾아진다 이거예요. 그치? 이 책에서 이 사람이요 주장했죠. 분리. 일상과 예술에서의 분리를 반대하여. 일상과 예술을 왜 분리해? 일상도 예술이야. 그거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바이아인지 뭐뭐 함으로써 기반을 이제 베이스를 두면서 미학적인 경험을 생물학적이고 문학적인 인간 생활의 조건에도 두면서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쵸? 그냥 우리의 라이프도 미학적인 거야 라고 기반을 두면서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는 찾았어요. 미학을 나데이버 B A가 아니라 B에서 찾았다. 그럼 강조는 여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A고 이거 B잖아요. 강조를 B를 하는 거야. 내면화된 인식의 인식이나 감정의 인지, 내면화된. 자, 아이고. 인식이나 감정의 인지, 근데 어떤 거? 내면화된 인식이 아니라, 뭡니까? complete, 완수된 interpolations. 이거 뭐였지? 어이가 한 개도 기억 안 나. 해석인데 상호 침투. 기억 안 날 만. 각주로 다른 거. 상호 침투. 자기 자신과 세계의 상호 침투.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서 인지되는 것뿐만 그것이 아니라, 그쵸? 어떤 세계, 그냥 object event, 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world of object, 그런 거에 대한 자기와 세계의 상호 침투로 완수되어지는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적어놨나? 여기 있다. 듀이가요 얘기했죠. 미적 경험이 단순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나랑 세상이 서로 깊이 연결되는 상호 침투일 때 경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 이해했어? 세상과 나 상호 침투할 때. 더 나아가 듀이가요 메인타인 뭐라고 유지했냐면 데디아라고 유지했습니다. 미학은 명확한 거고 명확되어지고 강화된 발전입니다. 어떤 특성을. 근데 어떤 특성이야? 속하는 매일 일반적으로 완수되어지는 경험의 그런 특성을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미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이거 뭐야? 경험, 완전한 경험. 여기요. 끝났죠? 그 다음에 25분이고요. 우리 뒤에는